조계종이 바람직한 신행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올해 신행수기 공모전에서는 발언문 부문이 처음 신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매일 아침 불자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가 출범한 지 8주년을 맞았습니다. 감로수 같은 문자 법문으로 불자들의 아침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 8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가운데 불교계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는 동시에 봉축 행사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 불교계 표정을 알아봅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 지역을 돕기 위해 자비의 성금 1,0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에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바람직한 신행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올해 신행수기 공모전에서는 발언문 부분이 처음 신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이 5월 6일로 연장된 가운데 발언문 신설을 이끈 서울 호합사 주지 우봉 스님은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이기에 기도와 신행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가 곧 불교의 발언에 해당한다며 발언으로 신행이 생활화되면 불교가 삶 속에서 저절로 녹아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불교의 종교성이 약해진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절에 가면 꼭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행의 공간을 사찰만으로 한정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모든 그 신도들은 사실은 절에는 이제 사찰에 자주 간다기보다는 집안에서 자기가 발언하고 수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사찰에 이제 많이 이제 가는 이제 형태로 신행이 이제 변화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한테만 너무 의존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발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소원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잘 알지를 못해요. 우봉 스님은 발언이 불교 신행의 중심에 서야 하지만 개인의 발언은 사회적 회양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입시 합격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공동체의 의식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발언이 개인의 욕심에 그치지 않고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아들 대학 입시 합격하는 것만 바란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 그것으로 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올해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은 조계종 신도증을 가진 불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6일까지이고 심사는 5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장상 등 일반과 교정교화, 발언문 부분 등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사회적 회양을 지향하는 개인의 간절한 발언을 글로 쓰면서 신행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노력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매일 아침 불자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가 출범한 지 8주년을 맞았습니다. 감로수 같은 부처님 말씀으로 불자들의 아침을 깨우고 모바일 시대의 맞춤형 포교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와 함께한 8년을 권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3월 15일 BBS 불교방송이 모바일을 통한 전법과 중장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가 이달로 8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일 부처님 말씀을 받아보는 회원만도 8만여 명. 회원 가운데는 문자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에게 문자 서비스를 선물하거나 밴드 등 SNS에 올려 함께 나누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법문 내용을 사경하는 회원들도 있어 문자 서비스를 수행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죠. 그도 나 약간 저 기분 안 좋은 일도 그거 보면 좀 좋아져. 그러니까 어떤 데 아침에 뭐든 안 좋을 때도 낮에도 볼 때도 있고 그래. 그러면 하루에 두세 번 볼 때도 있고 그래. 청소년과 국제 포교를 위해 시작된 영문 서비스도 문자를 받기 어려운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한 카카오톡 부처님 말씀도 이른바 맞춤형 포교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호 스님과 법상 스님 등 10명의 스님이 동참한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 시즌2에도 회원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편지를 보내듯 부처님 말씀과 향기로운 법문을 전하는 시즌2는 문자 서비스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때 참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 포교 후원도 하면서 또 좋은 말씀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는 단일 언론사 후원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한 BBS 망공회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자를 통해 전송하는 법보시는 하나의 캠페인이 됐고 불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응원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BBS 포교 프로그램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상생의 포교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입 방법도 간단해 BBS 홈페이지나 1855 3000번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남들한테 권해서 권선이라 그러죠.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부처님 같이 마음을 가지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는 감로수 같은 부처님 말씀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치유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공익사업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단체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금산사와 낙산사, 직지사, 동화사, 불국사, 동해 삼화사 등 16곳에서 운영됩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뒤로 연기됐는데요. 호남 지역 불교계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앞장서면서도 한 달 뒤로 미뤄진 봉축 행사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뒤로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봉축 법요식에 맞춰 준비해온 각종 행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남 불교계는 봉축 일정 연기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더욱 내실 있는 봉축 법요식과 연등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는 동시에 불자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간 연기하면서 국민 모두 함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불교계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안정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우선 광주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인 빛고울 관등회를 5월 23일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불교연합회는
빛골 관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빛골 관등회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과 등 강습회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각 사찰과 불자 개인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주불교연합회도 대규모 행사보다는 차분하고 내실 있는 봉축 행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빛골 관등회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한마음선언 광주 지원의 장엄 등은 올해는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중이 한데 모일 경우 자칫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올해는 장엄 등 제작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지난해 제작했던 장엄 등을 보수하고 손질하면서 빛골 관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사태에 관등법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도 빨리 종식을 시키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의 등불을 켜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라북도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차분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코로나19 극복에 애쓰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성금을 전했습니다. 해인사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를 찾아 배지숙 시의회 의장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경북도청에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경남도청에도 1,0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인사가 이제 경남 지역의 행정구역상으로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신도들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해인사에서도 좀 대구 경북 지역에 조금나마 위로와 또 코로나 극복하는데 정신적인 그런 지원이 좀 될까 해서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금은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각 시, 도로 지정 기탁되며 해인사는 이와 함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합천 군민들을 위해 마스크 5,000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도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와 자비행에 동참했습니다.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쉼터인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은 지난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발언하는 기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띠 스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했고, 스님들은 12시간 동안 릴레이로 고대 인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이 독송을 권한 보배경을 독송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기도 법회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3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사원 측은 전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이와 함께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어 학원 선생님들의 정성을 모아 마스크 500개와 생수 2,500개 등을 서울과 경기, 충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축 행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가운데 제주 불교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봉축 행사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의료 현장 등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에게 성금을 전하는 등 자비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와 연등축제를 오는 5월 16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불교계가 봉축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뒤로 미룬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봉축 점등식은 다음 달 25일 제주시 도랑마루 옛 해태동산에서 봉행되고 제주불교연합 합창제는 향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등축제 행사장은 지난해 탑동광장에서 시민복지타운 광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불교문화축제의 꽃으로 불리는 연등축제를 제주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제 한마당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회 및 연등축제는 5월 16일 제주 도남동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이어 진행될 제대 행렬 시민복지타운은 광장을 출발하여 KBS 방송국 앞을 우회전해서 서사로 로터리를 거쳐 광양 로터리, 남문로를 지나 중앙 로터리, 탑동 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 봉축위원회는 봉축 점등식을 4월 26일에 열고 연등축제는 5월 17일에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불교계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BBS 제주불교 방송 등을 통해 모두 1,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신도에도 의료 현장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한라봉 감귤 1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BBS TV를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불교계에서 경영하는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나온 귤이 생각나서 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귤을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이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수고하시라고 해서. 불교계는 국난 극복을 위해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등을 연기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의료진과 취약계층의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웃을 먼저 보살필 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동체 대비와 자리이타 정신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의 제28대 주지 후보로 지혜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혜 스님은 설악산에 내려오는 선사님들의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교구대중 화합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송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의 지혜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신흥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내가 아닌 설법전합 도량에서 철저한 방역을 마친 후 산중총회를 개최했으며 스님들은 서로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차기 주지 후보로 추대된 지혜 스님은 신흥사 중창조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8년 법주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주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마친 스님은 삼화사와 능인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양양 명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스님은 세 차례 종정을 지내신 고암 노스님과 은사인 신흥사 중창조 성준 스님, 조실 설악 무산 스님 등 선사들의 가풍을 계승해 교구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큰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중 다 화합하고 또 가랑수고 잘해서 각자 자신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서화로도 널리 알려진 지혜 스님은 지난 2018년 원적에 든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과 40여 년을 이어온 애틋한 사형 사제의 정과 수행담을 담아 선서화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향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린다며 당선 소감을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종문에 지친 대로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힘든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혜 스님은 향후 총무원장 임명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에 취임해 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E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정부의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에
최병구 관광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최병구 신임 문체부 종무실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과 콘텐츠 정책관, 소통지원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 실장은 문체부 불자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부처 내에서는 상하 간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덕망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1차관에는 오영우 기획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오영우 1차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서 30년 동안 정책기획과 실무를 맡아온 문화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프랑스인이 1900년을 전후해 조선 왕조 의궤 2종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발견됐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프랑스 박물관의 도서관 자료 조사를 통해 프랑스인 앙리 슈발리에가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궤를 참고로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헌종 대왕 국장 도감 의궤와 효연왕후 국장 도감 의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시립박물관 미술관의 수장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통합수장고를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1원의 44,615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9,000제곱미터로 수장품 35만 점을 보관할 수 있는 통합수장고를 세워 2022년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해외 독립영화들을 지원하는 전주 넥스트 에디션 2020 프로젝트 선정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주 넥스트 에디션에는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쌈싸라, CG 레데스마 감독의 캣 아일랜드 등 모두 5편이 선정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이 주관하는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 마감이 코로나19 속에 연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언 부문이 신설돼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가 기대되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서원하는 발언문을 쓰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신행생활로 승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3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